날것 그들의 라이브 토크쇼 이슈박 코너입니다. 예, 요즘 연말이라서 차 바꾸려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많죠. 네, 선영 앵커는 혹시 다음에 차 바꾼다면 네. 지금 우리가 영상 보고 왔지만 네. 전기차 생각 있으십니까? 이게 진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 너 아직도 내연기관 타냐? 막 이런 얘기 들었는데 그랬죠. 이제는 전기차 얘기하면 괜찮겠어? 라는 얘기까지 들어서 맞아요. 혼란스럽습니다. 네, 아니 다들 비슷한 생각 하시고 있을 겁니다. 자, 전기차 캐즘이라고 하죠. 전기차 요즘 안 팔린다라는 얘기가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나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나윤석 자동차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 네. 지금 대표적으로 미국의 GM 포드는 전기차에서 철수를 발표를 했고, 네. 유럽도 아까 보셨듯이 내연차 금지를 안 시키겠다. 그렇죠. 거기에다 전기차의 사실상 뭐 전 세계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도 지금 전기차를 조금씩 발을 빼는 듯한 모양새가 나오고 있는데, 네. 전 세계 글로벌 시장 이 자동차 업체들이 네네. 전기차에서 탈출하고 있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까요? 탈출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너무 과하고요. 네. 사실은 요즘 이제 세계적으로 경기가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게 네. 자동차도 비싼 물건인데 네. 전기차는 그 중에서도 비싸지 않습니까? 더 그렇죠. 비싸죠. 게다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국에서는 이제 세제 혜택이 없어지고 네. 그리고 지금 유럽에서도 보조금이 이제 사라지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전기차를 사는데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적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뒤로 미루게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전통적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네. 내연기관 차들은 이미 다 개발을 끝내서 만들어 팔기만 하면 수익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언제부터 전기차가 수익이 될지 얼마만큼 더 투자를 해야 될지 네. 사실 지금 상황이 불투명하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걸 더 잘 팔자. 아. 그러면은 우리는 수익성을 일단 챙기고 네. 미래의 불투명성에 노출되지 않는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잠시 주춤이다 뭐 이렇게 네, 봐도 돼요? 숨고르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숨고르기다. 제가 사실 지금 드릴 질문이 좀 비슷한 결의 네네. 질문이기도 한데 잠깐 캐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새로운 기술이 정착하기 전에 겪는 약간의 정체인가라는 네네.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네네. 이거를 지금 전기차 캐즘이 나타나는 걸 단순히 좀 시간이 필요한 성장통이라고 봐야 할지 아니면 전기차 시장에 한계가 왔다라고 봐야 할지 방금 전에 주신 말씀은 그냥 성장통이라고 봐야 한다는 말씀일까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자동차 산업계 입장에서 보는 것도 있지만 네네.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비싸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맞아요. 네. 두 번째는 잘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네네. 내가 전기차가 얼마만큼 배터리가 큰 걸 써야 될지 네. 언제 충전하는 게 나한테 적당한 건지 네. 그런 걸 잘 모르다 보니까 막연하게 그래도 400km는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조그만 차인데도 비싸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소비자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냥 전기차를 놓고서 그냥 사라. 그러면은 아무래도 막연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엔진차를 타도 되고 네. 요즘 또 하이브리드가 그 대세로 자리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는 굳이 전기차로 한 번에 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안전하게 소비 패턴이 바뀌는 게 맞아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 전기차로 가긴 갈 거다라고 보시는지요? 네, 가는데 전기차로 100% 가는 건 아닐 것이고요. 네. 이제 전동화 솔루션에 여러 가지가 믹스가 돼서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그 포트폴리오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놓고 메뉴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맞겠죠. 그렇군요. 네. 자, 지금 뭐 그러다 보니까 네. 속도 조절 숨고르기를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포드, GM 네네. 거기다 이제 유럽의 폭스바겐도 네. 전기차를 축소하고 발을 빼고 이러는데 네네. 네. 우리 현대기아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전기차 계속 가는 것 같은데 네. 이러면 현대기아는 전기차 전략을 계속 고수를 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전통적 자동차 제작사들 중에서 네. 사실은 이 파워트레인, 이 엔진부터 순수 전기차, 수소차까지 네. 사실은 그 라인업을 모두 잘 갖추고 있는 회사는 거의 현대차 그룹이 유일합니다. 네. 그렇다는 소리는 뭐냐면은 이제 전기차를 잘 팔 수 있는 나라, 네. 우리나라 같이 이제 감수성이 높은 네. 도시 중심의 나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를 팔고, 네. 그리고 극단적으로 이제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죠. 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전기 그리드 자체가 안정적이지 못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곳에서는 하이브리드 정도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환경이라든지 에너지 산업에 대한 부분을 균형을 잡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거.
이것을 잘 갖추고 있는 데가 현대차입니다. 아. 그럼 뒤로 다시 갈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니까 포기를 안 하는 거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군요. 네. 그러면 국내 소비자들이 이제 연말이고 해서 저희가 잠시 이야기 나눴지만 지금 차 좀 바꿔볼까 세일도 많이 하는데 요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네. 전기차 덜컥 샀다가 이거 나 덜컥 뭔가 후회하는 거 아니야? 한두 푼도 아닌데 이런 네. 고민하시는 분들께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사실은 현실적으로 전기차를 연말에 사시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죠? 왜냐하면 전기차는 그 보조금이라는 게 사실은 중요한 요소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하반기 특히 이제 4, 4분기 정도가 되면은 전기차 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의 소진이 된 데가 많습니다. 맞네요. 그럼 사고 싶어도 못 사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일부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못 받으시는 거 회사에서 대드립니다. 이게 프로모션인 경우들이 있어요. 네. 네.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사실은 눈앞에 있는 혜택을 포기하면서까지 산다. 사실은 그 부분이 전기차 시장이 조금 문턱이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는 연초에 사라. 이렇게 정리를 해볼 연초에는 수 사도 있겠네요. 되나요? 그러니까 보통 한 2월 말 3월 정도 되면은 보조금이 확정이 되거든요. 네. 네. 그럴 때는 이제 실제로 판매를 하기가 쉬워지니까. 네. 근데 이제 시장이 흉흉하니까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추천하시고 싶으신가요? 전기차를 사실 때는 네. 내가 어떻게 차를 쓰는지 패턴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시고 사시면 좋겠어요.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시내에서 짧은 거리를 자주 다니시고 주행 패턴이 정해져 있는 분들, 네. 출퇴근을 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기차 사셔도 내가 며칠 만에 아니면 집에서 회사에서 집밥, 회사밥 네, 이런 거를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돌발로 장거리를 간다.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를 샀을 때 조금 생각해야 될 게 많아지죠. 그러니까 내가 사도 되는 손님인지 아닌지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전기차 얘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게 자율주행이죠. 네. 최근에 테슬라의 주가를 끌어올린 데에는 이 완전 자율주행, 운전자 없이도 가는 로보택시의 공이 컸습니다. 특히 자동차에서 운전석 자체가 없어서 이 보기만 해도 신기한데 현재 미국에선 텍사스에서 시험 운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미국 서부에선 구글의 웨이모가 이미 로보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없다고? 좌석이 아예 없다고? 화면으로 보시죠. 생긴 것도 되게 미래차처럼 생겼어요. 되게 멋있네요. 네, 근데 보면 운전석도 이제는 그냥 승객석입니다. 그러네요. 네. 강아지랑 그냥 같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이 된 개념이네요. 그렇죠. 요게 이제 웨이모잖아요. 미국 서부에서만 운행하는. 요게 이제 미국에서 택시처럼 우버하고 같이 하는데 요거는 이제 핸들은 있습니다만 네네. 운전자는 없습니다. 와, 예, 진짜 요거- 영화에서 보던 모습이네요. 네. 실제로 안 봐서 상상이 안 되는데. 자, 웨이모가 뭐 자율주행 기술은 테슬라의 로보택시보다 좀 더 낫다. 네. 근데 하지만 또 테슬라는 아까 그 운전석이 없는 저 차를 이제 곧 일반인에게도 팔 거다. 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이러다 보니까 미국은 이 완전 자율주행 차량이 내년부터 진짜 이제 상용화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진짜 미국에서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습니까? 지역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하고 이제 미국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신기술을 접근시키는 방향의 차이가 있는데 네. 우리는 이제 안전을 검증이 된 다음에 그렇죠. 그다음 시작을 한다고 하면 미국은 제한된 조건을 주고 그 안에서 해보면서 요거는 요렇게 좀 보완을 해야겠다. 네네. 이런 걸 그 다음에 따라가는. 아. 그게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범위를 넓히고 네,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좀 방향이 다른 겁니다. 우리나라 경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뭐 기술도 기술이지만 이게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지에 대한 부분을 또 고려해 봐야 될 것 네네. 같은데 최근에 이제 고령 운전자들의 급발진 주장 사고가 네네. 많이 있으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이 AI를 활용한 로보택시가 이 고령화 시대에 뭔가 교통 안전에 있어서 큰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이건 이제 움직이는 로봇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로봇들의 도움을 받는 거는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당장 내년 네. 이랬을 때는 사실 아까 전기차도 막연하게 모르기 때문에 선택하기 주저한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일반적인 분들, 특히 이제 기술에 대해서 약간 조금 이해도가 떨어지실 수 있는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의 안전을 맡길 수 있을까? 사실 그런 부분은 사회적인 부분으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지금 숙성 단계로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소비자가 마음만 열면 네. 기술적으로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네, 뭐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지금 이제 저희는 아예 운전자가 없는 로봇택시 완전 자율주행 차량 얘기를 하는데 네. 요거보다 한 단계 앞에 아직 여기까지 가기 전에 네. 운전자가 앉아는 있지만 핸들은 잡아도 되지 네. 않는 이른바 테슬라의 FSD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기습적으로 이제 되면서 네. 엄청 화제가 됐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규정상 안 되는 게 지금 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재밌는 게 우리나라 규정에서는 안 됩니다. 네. 우리나라는 네네. 이제 그 핸즈오프라고 해서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띄는 게 15초 이상은 안 되거든요. 네,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감독형이라고 해서 네. 제한된 조건 하에서는 스티어링이라서 손을 띨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 네. 네. 이게 이제 FSD가 허락이 된 이유가 한미 FTA의 규정이 그 안전 미국의 안전도가 우리나라에 적용이 되는데 네. 그 부분이 이번에 한미 관세 협상에서 더 확대가 됐어요. 네. 네. 그래서 미국산 차에 대해서는 적용이 된다. 오히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참 우스운 상황이네요, 이게. 좀 아이러니합니다. 네. 이제 도로공사가 최근에 테슬라 FSD 성능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어쨌든 기술은 들어왔지만 우리나라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네. 이걸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기술을 확실히 파악을 하고 네. 안전도가 얼마나 검증됐는지를 확인을 하면 네. 그게 법제화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도로공사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이 기술 정도 수준이라면 우리나라 법규도 뭐 레벨 3라든지 이런 걸 열어줄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도 되겠다. 레벨 3라는 게 이제 손을 떼어도 되는 스틸에서 제한된 조건 하에서. 제한된 조건 하에서. 네네. 미국 수준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군요. 그런데 지금 테슬라도 2.99라고 하잖아요. 네. 우스갯소리로. 아, 2.99.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지금 뭐 자동차 회사라든지 네. 사회라든지 보험회사라든지 이 책임을 아직까지 자기네가 지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맞아요. 사고가 났을 때 그게 가장 문제죠. 그래서 그 부분만 해결이 되면 네. 어떻게 보면 사회적 합의거든요. 그것이 되면 이제 레벨 3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네네. 아니 이 테슬라 FSD가 유튜브에서 엄청 화제가 됐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네. 테슬라도 테슬라인데 네. 야 현대기에 어떡하냐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송창현 전 사장이 현대차의 미래 기술을 책임지던 분이 사임까지 하면서 아직 그 후임이 안 정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기아는 실제로 테슬라 FSD가 뭐 어떻게 보면 꼼수지만 우리나라에 이렇게 착륙을 한 것 자체를 어느 정도 위기로 지금 보고 있습니까? 사실은 막연하게 FSD라는 게 있다더라라는 거하고 실제로 내 눈앞에서 보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에서 다니는 장면과 한국에서 다니는 장면, 이 충격이 다릅니다.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제는 내 발 앞에 떨어진 숙제가 된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된 거네요. 네. 그런 와중에 이제 이렇게 조직의 개편까지 생기다 보니까 네. 사실은 조금 조급해질 수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네네. 네, 자동차 업계의 네. 일자리에 관한 얘기를 좀 아, 해보겠습니다. 예. 자, 지금 현대차 얘기 저희가 계속 했는데 네. 이 자동차는 원래부터가 네. 내가 팔 나라에서 만드는 게 최고다. 뭐 이런 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엔 또 강제로 야, 다 우리나라에 와서 만들어. 막 이래서 현대차도 지금 미국 조지아에 엄청 크게 공장을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걱정이 되는 게 그럼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 일자리라거나 이런 사회 이 기업들이 붕괴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는 같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그 자동차라는 게 노동 집약적이고 기술 집약적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판매 시장에 접목이 되어 있어야 되는 네. 그런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으로 지금 보면 부품 산업과 철판까지 다 가요. 이제 그러면 맞아요. 사실은 이제 이 제품 파이프라인 전체가 다 가는 건데. 제철소까지 가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은 이제 일자리에 대해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와중에 우리나라에서 보면 새롭게 공장들이 2개가 열린 거가 예가 있어요. 하나는 기아가 PBV라고 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목적 기반 모빌리티 자동차를 위한 공장. 네. 그리고 현대도 울산에다가 전기차 전용 공장을 열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쓸 차들은 미국에서 만드는 거고 네. 우리나라는 좀 더 고도화된 차를 만드는 거죠. 아,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직업이 산업이 바뀔 때마다 바뀌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도 그러한 과정은 겪을 것이다. 근데 어떻게까지 노동을 해야 될지는 사실 광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비슷한 결의 질문인데 이제 AI가 갑작스럽게 우리
삶으로 깊숙이 네네. 급진적으로 들어오면서 맞습니다. 네. 와 이거 사람들 일을 다 뺏어가는 거 아니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당장 지금 미국 조지아의 현대차가 지은 그 메타플랜트라는 곳도 네. AI를 많이 대체하면서 네네. 채용이 아예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될 거라고 봐야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아무래도 AI는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한 부분이 목적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인간이 단순 노동에서는 해방돼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고도화된 역할을 인간이 찾는 거. 사실 이것도 인간 문화와 문명의 진화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미래학자는 아니지만 네. 당연히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지금 지난 인간 역사에서 다 겪어왔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겪고 만약에서 노동에서 우리가 해방이 된다면 그건 정말 유토피아 아닐까요? 그런 생각까지도 해봅니다. 수익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렇게 되면은 다른 쪽에서 인간이 기여하는 거, 예를 들어서 AI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 아. 그리고 질문 세트 그렇죠. 네. 이런 걸 만들어내는 게 더 고부가 가치 노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는 이제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맞아요. 그런 예. 고민이 이제 미래에는 너무 많이 이렇게 될 들었어요. 것 같은데 네네. 고민 좀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정확히 1분 후에 빅토픽으로 돌아오겠습니다.